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18개월 만에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남측에서는 389명, 북측에서는 141명이 60여 년 만에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고 눈물과 감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저마다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해왔던 사연들, 그리움과 회한, 슬픔을 모두 꺼내어놓고 목 놓아 울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들을 포옹하는 등 가족의 정을 확인했습니다. 남측 방문단에는 결혼하고 1년 만에 헤어졌다가 65년의 기다림 끝에 북측 남편 오인세 씨를 만나러 가는 이순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무심한 세월은 곱디곱던 새색 씨를 백발의 할머니로 만들었지만 이 할머니의 수줍은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1950년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아들 장균 씨는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며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인세 할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을 부인과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측의 박문서 씨는 북측의 누나 박문경 씨를 만나 누나에게 줄 선물 보따리에서 선물을 하나씩 꺼내며 안겨주었습니다. 바셀린을 꺼내 들고는 손튼 거 바르라고 하고 비타민을 꺼내서는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면서 80살이 넘은 누나를 일일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봉에서도 재회의 기쁨과 함께 오랜 분단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북측 가족들은 남측 가족들에게 북한 정부에게서 받은 훈장과 표창장 등을 꺼내어 보여주기도 했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새겨진 물건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북한 안내원들을 의식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상봉 가족들의 고령화 추세 심화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양측 가족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고 90대 이상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1일 발행한 이산가족 고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현상은 심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이산가족 통화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66,488명 중에서 80세 이상은 2004년 22.7%에서 2015년 54.3%로 2배 이상 급증했고 2004년에서 2014년 상봉 신청자 중에서 연평균 3,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말이면 신청자 중에서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많아지고 오는 2032년에는 신청자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상봉 행사의 정례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처럼 일회성이고 비정기적인 상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나 격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등 다양한 교류 방식으로 상시화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특히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핵심 사항인 남북 간 당국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가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국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유보적이라며 북한은 향후 한국과 미국의 행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 등과 연계해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모쪼록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보다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친미 4대주의 매국 행각, 동족 대결 구걸 행각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0월 19일 논평에서 백악관에서는 상정과 주구가 이마를 맞대고
영악스럽게 불어댄 북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대결 쌍피리 소리가 어지럽게 흘러나왔다며 남조선 집권자는 주제넘게도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보다 강력한 제재라느니 북한 인권 문제가 개탄스럽다느니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다. 우리에 대한 수뇌부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작전 계획까지 짜놓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몰아오고 있는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핵 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다라면서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인 10월 17일 밤에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북핵 문제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제안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제안이 최근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한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시험해보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으며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지 여부와 미국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 외에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의제를 협상에서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대담하게 대북 정책을 전환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 또한 과거 북한의 도발과 의무 위반 사례 등을 미뤄볼 때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도발 이후에 협상을 모색하는 반복적인 패턴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며 이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외화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쿠바산 고급 시가를 브라질로 대량 밀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이 브라질 세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9월 27일 파나마를 떠나 상파울로 캄피나스시 인근 비라코프스 공항에 도착해서 통관 절차를 거치던 중 쿠바산 시가 대량 밀반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관 당국은 시가 반입량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판단해서 가방을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외교관들이 들여오던 가방에는 다양한 상표에 쿠바산 시가 3,8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세관 당국은 시가를 모두 압수하고 면책 특권에 따라 북한 외교관들을 석방했으며 적발 내용을 브라질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파울로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북한 외교관들이 공간 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서 쿠바산 시가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 달에 평균 2~3차례씩 시가 밀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정권에게 바칠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귀중품 밀매, 밀주 판매 등 불법 행위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에 한화로 1조 6천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외교관들의 이런 불법 행위가 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에는 국영보험회사까지 동원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조사단의 입국을 막는가 하면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EU 집행이사회는 지난 7월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운영해오던 민족보험 총회사 독일지사와 이 회사 관련자 6명에 대한 자금과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측은 해당 보험사가 북한의 국영민족보험 총회사의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그리고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U 영국 소재 은행 두 곳이 북한 보험사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각국에서 EU 집행위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보험총회사는 2005년 평양에서 의료용 헬리콥터가 구호물자 창고에 추락하여 창고와 그 안에 보관하던 구호물자들이 모두 불탔다며 5천만 달러의 손해보상금을 신청했고, 2006년에는 원산에서 페리가 좌초해 129명이 죽었다며 유럽 재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유럽 보험사들은 육지로부터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다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고 현장에 자체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거절했고, 사망한 승객 129명 전원이 보험을 들었다며 막무가내로 6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회사는 2006년도에만 열차 충돌 사건 관련 156만 달러, 홍수 피해 관련 4,230만 달러 등 보험금 청구를 계속하는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이 AP통신에 보낸 대동강 수해 사진이 해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보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WMD 개발과 김정은과 극소수 통치자들의 호화 사치를 위한 돈줄 역할을 해온 민족보험 총회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벌여왔던 거대한 보험 사기 행각도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6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미국에도 적지 않은 수의 이산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봉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의회에 한인 이산 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는 등 몇몇 정치인들과 한인단체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더 이상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